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몸의 닥터 시간으로 찾아온 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은 고지혈증하고 스타틴 요 두 개에 관해서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오해와 궁금증 10가지 가지 이 많은 질문을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는 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이제 진단명을 처음 들으시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피가 물인데 어떻게 기름이 떠다닐 수가 있느냐.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가능한 거냐. 그렇잖아요. 이게 피가 물속에 기름이 떠다니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많이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 프리콜레스테롤이라는 이 기름,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프리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을 이 라이포프로테인 지단백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런 구 모양의 기름 방울들이 인제 피 속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은 기름이지만 이 바깥쪽은 이 지단백이나 인지질들 요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물과도 친숙하게 뜨지 않고 이렇게 떠다닐 수 이 가운데에 흘러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요게 HDL이 있고 LDL이 있습니다. HDL은 인제 하이 덴스고 네 뭐 로우 덴스 요렇게 가는 거죠. 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질문은 인제 콜레스테롤. 이 진단명 자체를 인제 좀 말이 많이 틀려요. 이해를 또 의사가 쓰는 말과 환자분들이 인제 물어보시는 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표준어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여기에 또 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고중성지방혈등 요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막 환자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고 복잡한가? 요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결과에서도 보면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에는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죠. 그다음에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게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4가지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어 총 콜레스테롤 속에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되게 됩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요 총 콜레스테롤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이라는 녀석이 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피 검사에서 실제로 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요렇게 3 개를 측정한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 계산식 이 프레드발드 포뮬라라는 요 계산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 중성지방을 인제 5로 나눠 가지고 HDL과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걸 총 콜레스테롤에서 빼면 고게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요게 어 이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게 VLDL이라는 요런 성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런 가정법이고요. 이 중성지방 400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요 법이 어느 정도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인제 외래를 보다 보면 아포A, 아포B 검사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포B는 총 콜레스테롤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수치가 되고요. 아포A가 HDL 콜레스테롤에 주로 연관되어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수치까지는 굳이 검사해 보거나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뭐 HDL, 총콜레스테롤 이렇게 4 가지만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상지질혈증이냐? 총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인제 옛날에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했었어요. 요 총 콜레스테롤만 따졌을 때는. 근데 인제 요 안에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3 가지가 있는 거를 알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니까 높으면 안 좋은 거고 중성지방도 높으면 안 좋은 거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낮으면 안 좋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란 단어가
안 맞는다고 얘기 나온 게 바로 이 HDL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고 나머지 LDL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다. 아니 낮아야 좋다. 이렇게 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동원 참치님 지난번 고지혈증 방송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인제 가는 거고요. 김인숙 님은 키가 166 이고 몸무게가 75 인데 운동 열심히 하는데 지방간이 좋아지지 않고 대사증후군이 낫지 않는다. 요거는 일단 운동은 지난번 제 고지혈증 방송에도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건강은 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해질 수 있는데 살이 빠지진 않아요. 운동으로 살을 빼시려면은 거의 운동 선수만큼 해야 됩니다. 펠프스 정도 운동을 해 줘야 살이 빠질 수가 있고요. 어 일단 체중, 지방간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을 해결하시려면 먼저 식사 조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식사 조절을 해서 체중을 빼셔야 되고요. 일단 그 운동만으로는 어렵다. 운동을 하고 밥을 안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야 빠진다. 그 점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제 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고기도 달걀도 먹지 않는데 나는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사실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단을 먹진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단을 먹지 않고 한식 자체가 굉장히 고지혈증에 좋은 식단이에요,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고, 단백질이 사실 쪼끔 적은 게 문제지만 뭐 약간 뭐 기름이 적은 고기나 요런 걸 쪼끔 더 먹어 주시면은 단백질만 좀 늘리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느냐? 그게 인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포화 지방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먹고 있어요. 가장 제가 주로 인제 진료실에서 보여 드리는 얘기는 "풀만 먹는 소는 왜 마블링이 있냐." 이 소잖아요. 소에도 요렇게 하얀 마블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블링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소가 풀을 먹어서 그걸 몸 안에서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고 과정을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2번이나 탔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이 문제, 이 왜 사람들 몸에 콜레스테롤이 생기느냐, 요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2번이나 탔어요. 그래서 1964 년도 노벨상이 메커니즘 앤 레귤레이션 오브 더 콜레스테롤 앤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대사 과정을 연구하신 게 됐고요. 그다음에 85 년도에 어 다시 한게 레귤레이션 오브 콜레스테롤 메타볼리즘.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연구해서 노벨상이 2개나 나왔다. 그리고 뭐 요 LDL 콜레스테롤 관련한 노벨상만 한 7-8개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고지혈증이 정말 중요한 연구다. 이게 되고요. 실제로 보면 글루코즈와 지방이죠. 패티 애시드 2개가 결국 몸 안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남으면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대부분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이 먹는 양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꼭 기름을 먹지 않아도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영양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게 결국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콜레스테롤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로는 쉽지 않다. 고런 얘기가 되고요. 이 식사 조절로 고지혈증을 좀 조절해 보려면은 이 포화 지방을 불포화 지방으로 바꿔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참기름이나 이런 식용유, 뭐 버터 같은 거 쓰시는 자리에 들기름을 써야 되고요. 고런 뭐 이 콩기름 쓸 곳에 올리브유 쓰고 요런 식으로 좀 바꾸시면은 쪼끔 도움이 되겠 그다음 네 번째로 이거 인제 고지혈증 진단되면 처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연 중요하냐?" 요런 생각 인제 많이 해 보시죠. 처음 고지혈증 진단되신 분들 중에 이 고지혈증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증상도 없고 내가 불편한 것도 없는데 이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느냐.' 요 생각을 인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엔젤님 질문도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58세 여성이고 고혈압약을 복용하신 지 4 개월이 됐는데 LDL이 130, 경동맥 두께가 1.02,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가족력은 있고 다비디오 처방을 받으셨는데 요 약을 복용하고 피곤함이 심하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중단하셨다. 리피토는 어떠냐? 고지혈증과 탈모와의 관계도 있느냐?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다비디오 10의 2.5도 되게 좋은 약입니다. 되게 좋은 약이고 이 뒤에 나오겠지만 로슈바스타틴과 이 리피토는 인제 아토바스타틴인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고지혈증 약의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인제 요 로슈바스타틴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제티미브가 섞여 있는 다비디오라는 줄이 약을 인제 주신 거고요. 이 약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운동이나 요런 걸 하시다 보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증도 사실 이 약의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과 상관없이 그냥 끊으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뭐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끊게 되셨을 확률이 많습니다. 리피토를 먹어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비디오가 너무 먹기 싫으면 이쪽 아토바스타틴 계열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인제 당뇨 전 단계면은 그럼 피타바스타틴이라고 하는 또 스타틴이 있습니다. 고쪽 계열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인제 경동맥이 좀 두껍고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고 LDL이 130 정도 되고 혈압약이 있으면 사실 고지혈증 약을 드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약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말 이 숫자가 중요하냐 요게 인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거를 인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인제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00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00 에서 129 사이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30 에서 159 사이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60 에서 189 사이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인 경우. 요렇게 인제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10년 동안 이걸 인제 팔로우업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팔로우업을 한 거고요. 요렇게 쭉 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100인 사람도 사실 오래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요 CV 데스 그러니까 이 심혈관 질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가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한 15년 지나면서부터 인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100 에서 129 사이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130 에서 159도 상승합니다. 근데 인제 160이 되면 쭉 오르죠. 그래서 인제 LDL 콜레스테롤 160이 되면 무조건 약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요게 굉장히 빨리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나빠지는 거고 사실 100 이든 130 이든 더 떨어뜨리면 좋아집니다. 더 떨어뜨리면 좋아지는 건 맞고요. 요게 인제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이 심장병에 대한 사망률을 보면 요 LDL 콜레스테롤 100 100 에서 129 130 에서 159가 더 잘 벌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160 에서 189가 와 190 넘으면 인제 160이 넘어가면 거의 똑같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인제 피 밸류도 딱 유의미하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걸 인제 이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인 경우가 1000 명당 한 0.6명 정도 0.6명 정도 생긴다 하면 100 에서 129가 되면 1000 명당 한 1.1 명, 130 에서 159가 되면 1.2 명. 그러니까 요 100 미만인 경우와 130 에서 159가 한 2배 정도 발생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0 에서 189가 되면 거의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3 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죠. 고거에 대한 사망률로 비교해 보면 100 미만일 경우가 한 0.3 정도 되고요. 100 에서 129가 0.6, 130 에서 159가 한 0.7 정도 되겠죠. 160 에서 189가 1.2. 그래서 요게 0.3에서 1.2가 되니까 거의 이건 4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인 경우보다 160 에서 189를 넘어가면 4배 이상 증가한다. 요렇게 돼서 무조건 인제 콜레스테롤은 낮은 게 좋다는 게 항상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낮은 게 좋다가 되고 이게 인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몰랐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쭉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 심혈관계 위험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으로 낮춰도 낮추면 낮출수록 떨어진다. 요렇게 인제 그동안에 나왔던 연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좋다. 낮은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제 국가 가이드 이
이상 지질혈증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LDL 콜레스테롤 55 까지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죽상경화성 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인제 쉽게 말해서 풍이죠. 풍이 있거나 경동맥 혈관이 안 좋거나 말초 혈관이 안 좋거나 복부에 대동맥류가 있거나 당뇨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뇨병만 있어도 100 이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중등도 위험군 심혈관계 인제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한 130,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160. 아까 인제 거기 봤을 때 160과 인제 이 100 미만 그 차이의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고 정도로 낮추는 게 좋겠다. 고렇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 좀 한번 해 드릴까요? 엔젤 님은 당뇨 전 단계에서 복용하는 약은 그 피타바스타틴이라는 약인데 그거 인제 원장님과 한번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게 약은 먹으면 사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지지만 한 3 개월 정도 먹은 다음에 간 수치나 뭐 근육 수치 같은 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려고 피 검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한 6 개월 간격으로 많이 합니다. 네 LDL 콜레스테롤은 아까 앞에서 보여 드렸던 그 표대로 가이드라인의 인제 목표치대로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경동맥이 쪼끔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다 그럼 인제 적어도 100 미 당뇨 전 단계니까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0 정도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대개는 약을 쓰면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0 이셨으니까 한 70 정도 가는 걸 목표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틴 섭취 시 근육 부작용은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저희 이 질문에 있습니다. 얘기해 드리고요. 50대 남편이 심방세동 시술 후에 1 년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또 1 년치 약을 타왔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느냐. 가족력은 없다. 아까 인제 심장 질환이 있으면 LDL 콜레스테롤 많이 낮추는 게 좋고요. 아마 심방세동 자체로는 인제 고지혈증 약을 막 물론 인제 심방세동도 고지혈증 약을 쓰긴 하지만 심방세동 플러스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계속 써야 되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써서 잘 보이면 눈이 난 건 아니잖아요. 안경을 계속 써야 보이듯이 고지혈증 약도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리면 계속 먹어 줘야 그 낮은 수치가 유지가 됩니다. 끊으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게 좋다. 요것도 뒷부분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제 앞에서 말한 대로 4 번에서 말한 대로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데 왜 검진 피 검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4 가지를 하느냐. 그리고 이름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중성 지방도 보고 또 HDL 콜레스테롤도 보고 이렇게 되느냐. 요걸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제 2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210 이고 어 환자 2 번도 토탈 콜레스테롤 210 같아요. 왜 LDL 콜레스테롤도 130, 130 으로 서로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은 중성 지방이 100 이고 한 분은 중성 지방이 250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고 여기 인제 HDL 콜레스테롤이 30 이에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 요거 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해 드렸지만 중성 지방은 높으면 안 좋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고 낮으니까 여기가 쪼끔 더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한번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DL 콜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더라도 중성 지방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LDL 이 파티클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같지만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의 요 수치와 LDL 파티클의 개수를 따지면 중성 지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LDL 콜레스테롤은 비슷하더라도 파티클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게 스몰 덴스 LDL이라고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해지면서 개수가 많아지는 건데요. 어 중성 지방이 이제 주로 인제 100, 150 정도까지를 인제 기준으로 보고요. 150 에서 500이 인제 그 엘리베이티드로 보고 500 이상인 경우를 인제 시비어로 보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인제 중성 지방이 자체로는 약을 잘
의사들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막 떨어뜨린다고 해서 엄청 좋아진다 이런 게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 그거 자체로도 심혈관 질환이 인제 증가하게 되는데 요 2 에서 3, 그러니까 150 에서 한 264, 한 250 사이인 경우에 어 이 심근경색의 확률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440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80 이니까 거의 4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성 지방 자체도 심혈관계 위험도를 올린다. 그 이유는 중성 지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이 좀 더 작고 진해지는 그런 스몰 덴스 LDL로 변하면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동맥경화를 더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DL은 어떻게 되느냐? HDL 수치가 높으면 LDL 파티클 숫자는 줄어요. 네. 요게 LDL 콜레스테롤이고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짐에 따라서 숫자가 감소하는데 문제는 HDL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J커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J커브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90 넘어가면 좀 HDL도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이 항상 하는 얘기가 청소차도 너무 많으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다.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으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60이 넘는 요 수준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약간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제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요런 경우는 체질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체질적으로도 높으신 분들이 있지만 대개는 인제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뭔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인제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인제 술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인제 술을 많이 먹어서 HDL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서 HDL이 올라가는 경우는 요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일단 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 다양한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식품들이 HDL을 좀 올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 때문에 HDL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HDL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뭐 폴리코사놀이나 뭐 오메가3 이런 건강식품들을 좀 끊어 주는 게 좋습니다. 끊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 줘야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HDL은 아직까지 높일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높일 수 있는 약은 없고 의사들은 인제 항상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HDL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좀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LDL이나 그러니까 HDL이나 중성 지방은 좀 관리가 될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성 지방과 요런 거를 인제 LDL을 같이 봐 주는 게 아까 말한 뭐 아포비 요런 검사들도 있지만 어 그냥 넌 HDL을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빼면 요 아포비를 거의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요 아포비가 다 들어있는 게 요 넌 HDL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포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숫자를 뺀 이 넌 HDL을 가지고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고요. 넌 HDL과 아포비가 높은 경우에는 인제 이 리스크가 높다. LDL이 낮아도 리스크가 높고 LDL이 낮아도 요 둘 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DL은 인제 LDL들은 간에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배달해 주는 요런 세포가 되고요. 요 중성 지방이 높으면 요 스몰 덴스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LDL이 파티클이 늘어나서 조금 더 안 좋은 게 되고요. HDL이 높으면 요거 인제 간으로 다시 청소차처럼 쓰레기차처럼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건 도움이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 HDL,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도 있지만 넌 H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도 있습니다. 되게 요 차이가 이제 30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 있으면 55, 그다음에 죽상 뇌졸중, 풍이나 경동맥, 말초동맥 질환 요런 게 있으면 70 이에요. 심장 쪽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머리 쪽에는 아무래도 뇌세포의 세포벽 같은 걸 합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콜레스테롤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신경과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70 미만 정도, 그러니까 55에서 70 정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관상 심장 쪽에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빵도 상관없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제 100 이고 넌 HDL 콜레스테롤이 130 정도를 인제 유지를 하라고 하고요.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130 에서 160이 되고 저위험은 160, 190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볼까요? 고지혈증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네. 어 사실 뭐 고지혈증 약이 중독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꼭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요런 '꼭 먹어야 되나?' 뭐 요거는 아니죠 사실.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어 '계속 먹어 줘야 더 좋다.' 네. '먹어 줘야 좋다.' 이렇게 됩니다. 네. 2년 전에 뇌경색이 왔고 심방세동이 있고 이상 지질혈증이 있다고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혈액 검사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약을 빼 주시진 않는다. 뇌종 뇌경색이 왔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죽상 경화성 허혈성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하로 유지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하로 시키기 위해서 인제 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한 60 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약을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이 20 이나 10 요렇게까지 떨어지면 약을 좀 줄여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영옥사랑 님은 심장 부정맥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혈압이 있었는데 부정맥약을 먹으니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어요. 혈압약은 안 먹어도 될까요? 일단 부정맥 약은 계속 먹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인제 부정맥 약을 뭘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부정맥 약 중에서도 약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혈압약을 부정맥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런 경우에는 혈압이 인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면 혈압약은 좀 줄이거나 뭐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혈압약 자체가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되는 혈압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기서 상담하지 마시고 요거는 처방해 주신 원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뭐 한 25, 6 정도 되는 남자가 어 건강검진 한번 하러 왔는데 피 검사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한 19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 먹을 거냐?" 인제 어머니들이 인제 기겁을 하시죠. 젊은 나이에 아직 젊은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면 이제 저위험군이 되겠죠, 이분들이. 왜냐면 이 심혈관계 위험도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요 나이가 인제 심혈관계 위험도입니다. 심혈관계에서 나이가 남자 45 세가 넘어가거나 여자가 55 세 그러니까 여자는 갱년기 이후 남자는 45 세가 넘어가면 요거 자체가 리스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으면 요게 인제 리스크가 또 하나가 되고요. 혈압이 있으면 리스크가 되고 흡연이 있으면 리스크가 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또 위험 인자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인제 HDL이 60이 넘으면 인자를 하나 빼 줘요. 연령이 있어도 HDL이 높으면 하나를 빼주게 됩니다. 왜 여기 왜 당뇨는 없냐? 당뇨는 아까 말한 것들처럼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아니고 그냥 심혈관 질환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이면은 100, 10 년이 넘어가면 LDL 콜레스테롤 70 이렇게 인제 완전히 심혈관계 위험도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10년 되면 풍을 맞은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여기에 안 들어 있고요. 혈압과 흡연, HDL 콜레스테롤 요게 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서양 애들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젊은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 아니 꼭 남자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40 세에 인제 인롤이 됐는데 그전에 18 세부터 30 세까지 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았는지 요걸 인제 측정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47 세부터 어 앞에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는지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예 봤더니 요걸 인제 4 개의 분율로 나눴어요. 4 개의 분율로 나눠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았던 그룹 예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가장 높았던 그룹 요거를 가지고 심혈관계 병의 발생률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쭉 봤더니 어 가장 낮았던 그룹 그러니까 이건 인제 숫자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이 등급을 나눠서 4 분위로 나눈 거예요. 4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그룹이 60 세까지 갔을 때 한 2.6%의 발생을 보였습니다. 2.6%의 발생을 보였고요.
가장 높은 그룹은 8.6%.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도 콜레스테롤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뒷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낮춰 줘야 됩니다. 낮춰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얼마나 노출됐느냐 요 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요 면적에 따라서 노출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심혈관계 위험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라도 콜레스테롤이 낮아야 나중에 그러니까 뭐 60 세가 됐든 50 세가 됐든 요때 인제 심혈관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처음부터 80 이었다면 이 사람이 60 세가 됐을 때 1%의 심혈관계 발생률을 갖게 된다면 요 인제 누적된 노출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125 라면 요 100 인 80 인 사람이 60 세에 걸릴 거를 40 세에 걸리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이 200이 되면 20 세에 걸리게 됩니다. 요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고요. 대부분은 인제 젊었을 땐 콜레스테롤 80 이다가 한 30-40대 인제 130 정도 됐다가 한 50대 넘어가면서 인제 190, 200 가니까 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나이에 많아지는데 젊은 나이부터 높으신 분들은 초반에 빨리 먹어 줘야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빨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인제 lower is better라고 하다가 요새는 earlier and lower are better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인제 여성분들 이 젊은 여자인 경우에 대개는 인제 여성분들은 55세 인제 갱년기 전후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데 이 젊은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체질적으로 인제 높으신 거겠죠. 말랐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 인제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저희가 인제 함부로 쓰진 않는 게 아무래도 인제 여성이라는 성 자체도 좀 나이가 인제 10 살까지는 좀 그 리스크를 좀 적게 봐 주고요. 어 흡연이나 요런 것도 당연히 좀 레이트가 적고 HDL이 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높거든요. 고런 차원도 있지만 이 스타틴 자체가 임신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임신 금기약이고요. 콜레스테롤이 다 성장이 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지만 성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 특히 뭐 태아가 생긴다든지 키가 자라고 있다든지 요런 기간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세포의 분열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절대 스타틴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틴을 먹다가도 인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 스타틴 사용에 장애가 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HDL이 높고 또 그런 나이에서도 위험도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어 쪼끔 늦게 시작한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남편 HJ 킴 님이 "남편이 스타틴을 4 개월째 먹고 있는데 발 앞부분이 검푸른색으로 변한다. 병원을 다시 가 봐야 할까요?" 이 발 앞부분이 검푸른색으로 변하는 건 스타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작용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요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됐거나 혈 어디 뭐 혈관이 막힌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어 류마티스 질환이거나 예 요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병원을 가 보셔야 됩니다. 가서 혈관 검사를 한번 해 보셔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거 스타틴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가 많이 생긴다던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요 질문은 굉장히 많이 실제로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거의 스타틴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에 한 분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스타틴을 먹다가 저희가 인제 중간에 피 검사를 해서 만약에 당화혈색소나 요런 게 좀 올라가면 "스타틴 때문 아닌가요?"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스타틴 먹으면 당뇨가 과연 얼마나 생기냐 요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연구가 2008 년에 발표된 주피터 연구입니다. 주피터. 어 주피터가 목성인가요? 네. 토성인가? 토성인 것 같다. 주피터. 네. 주피터 연구고요. 어 요 스타틴을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연구다. 이렇게 해서 주피터가 됩니다. 네. 로슈바스타틴을 쓰는 연구였고요. 로슈바스타틴을 이게 어떤 사람들에서 썼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130 인데 HSCRP 이게 인제 만성 염증 수치거든요. 만성 염증 수치가 좀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 되지 않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남자 5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LDL 콜레스테롤 160 에서 쓴 것도 아니고 130 에서 쓴 겁니다. 130 에서 염증 수치만 높으면 그냥 쓴 거예요. 요거를 용량을 얼마에 썼냐? 로슈바스타틴을 20 밀리그램 썼습니다. 앞에서 아까 물어보셨던 그 다비디오의 로슈바스타틴이 2.5 밀리그램이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저용량을 쓰는데 지금 20 밀리그램을 쓴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130 에서 인제 로슈바스타틴 20 밀리그램을 쓴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요걸 인제 본 거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이 당시에 그렇게 고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됩니다. 지금이야 인제 HSCRP가 높으면 좀 뭐 이 동맥경화의 고지혈증 고위험군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연구가 발표되던 2008 년, 2006년 막 요때는 이게 인제 2005 년인가 그때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2008 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 환자가 인제 8,900 명이 각각의 군에 로슈바 군에도 8,900 명, 플라세보 군에도 8,900 명이 인롤이 됐고요.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66 세였고 어 BMI가 인제 좀 되죠. 28. BMI가 28 이고요 평균이. 혈압도 뭐 134 시스트 134에 80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아스피린을 쓰는 군이 한 16% 정도 되는 군입니다. 근데 HSCRP가 인제 어 이 메디안이 4.2 4.3 요 정도로 좀 인제 HSCRP 자체 염증 수치가 쪼끔 높았던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08 이에요. 메디안이 108. 그러니까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에게 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100 정도 되는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HSCRP가 높고 LDL 콜레스테롤은 그냥 괜찮은 사람에게 썼던 거예요. 썼던 거고 이분들이 당화혈색소가 정상은 아니었어요, 시작 전에. 5.6을 인제 저희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당화혈색소를. 근데 인제 5.7, 5.7 이었던 겁니다. 이게 인제 당뇨 기준은 6.5 고요. 정상 기준은 5.6 이거든요. 근데 인제 5.7로 쪼끔 높았던 메디안이 높았던 거고요. 다 높은 건 아니고 인제 이 평균 이 사분면을 봤을 때 5.6 에서 5.9 정도고 여기는 5.5 에서 5.9 요 정도 되는 분입니다. 로슈바스타틴을 먹은 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요 MI 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이렇게 로슈바스타틴 군이 요거고 이 위약 군이 요거예요. 거의 반절 정도 떨어지는 요런 효과를 보였고요. 어 MI나 스트로크 그다음에 CV 데스 그러니까 사망률까지 본 겁니다. 고것도 로슈바스타틴과 플라세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불안정 협심증 인제 약간 그 이른바 말하는 협심증이죠. 새로 생긴 협심증도 로슈바스타틴이 압도적으로 적게 나왔고요. 전체 사망률까지 줄이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슈바스타틴을 LDL 콜레스테롤 100 인데 HSCRP만 좀 높다고 그냥 쓰는 게 굉장히 합리화된 그런 연구가 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인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 이 당화혈색소가 로슈바스타틴을 쓴 그룹에서 쪼끔 높은 거예요. 5.9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세보군도 5.8 이었고 요게 5.9 예요. 이게 0.1이 올랐는데 근데 인제 이 6.5 전후에 그 이 당화혈색소가 이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높았던 그룹에서도 한 0.1 이나 0.2가 올라가면 당뇨가 진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당뇨가 로슈바스타틴 그룹이 3% 로슈바스타틴 안 쓴 플라시보 그룹이 2.4% 해 가지고 약 한 0.6% 정도 당뇨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한 20% 쪼끔 넘게 되는 거죠. 한 20% 정도 당뇨가 더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인제 스타틴을 썼더니 당뇨가 많이 생겼다.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로슈바스타틴 20 밀리그램 굉장히 고용량의 스타틴을 쓴 경우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내과에서 쓰는 스타틴 농도로는 이 정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0.2 오른 거잖아요. 0.1도 안 오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인제 국내에서도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 연구를 했고요. 아토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스타틴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아토바스타틴 10, 20 40, 80 까지 올리게 됐고요. 로슈바스타틴 50, 20 이렇게 해서 고용량군, 중간 용량군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대상군은 인제 심근경색 환자인데 당뇨가 없는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 약간 중등도 그룹에 스타틴을 쓴 그룹에서는 당뇨가 5.8%, 고용량을 쓴 그룹엔 7.2%. 확실히 고용량을 쓰면 쪼끔 더 생깁니다. 아토바스타틴 10 밀리그램을 쓴 그룹이 5.7, 20 밀리그램이 5.8, 40 밀리그램이 7.1, 80 밀리그램 7.7% 이렇게 해서 고용량을 쓰면 당뇨가 쪼끔 더 생기는 건 맞다. 하지만 저용량에선 큰 차이는 없다. 가 됐고요.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5 밀리그램에서 2.8% 입니다. 거의 농도가 없고 10 에서 5.5, 20을 썼을 때 8.3%.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스타틴을 쓰면 쪼끔 더 생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가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요 다음 장입니다. 스타틴을 쓴 그룹에서 인제 이분들은 이제 심근경색을 치료를 하신 분들이니까 요게 다시 재발하는 심근경색의 재발률을 봤을 때 고농도의 스타틴을 쓰면 11.6%가 재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쓰는 와중에 이 심근경색이 재발한 확률이 10 명에 1 정도가 되는데 저용량의 스타틴 그러니까 모더레이트죠. 10 이나 20을 쓴 경우에는 14.1%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의 용도를 올려면 당뇨가 생기더라도 이런 심혈관계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토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80 밀리그램을 썼을 때 8.5%, 40% 썼을 때 12.0%, 20 밀리그램 15%, 10 밀리그램은 19.2%. 그래서 당뇨는 안 생기지만 10 밀리를 쓰면 20%가 이 심근경색이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을 필요한 부분은 고용량으로 써야 된다. 고용량을 쓰는 게 오히려 예후에 더 좋다. 그래서 왜 인터넷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시는 그 원장님이나 뭐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이렇게 특히 다른 쪽 기능의학 쪽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건강해지려고 스타틴을 썼는데 당뇨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당뇨가 생기더라도 심혈관계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요런 개념에서 인제 고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당뇨병 환자에서도 스타틴을 씁니다. 네. 스타틴을 쓰라고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고요. 당뇨병을 쓰기 전에 스타틴을 미리 썼을 때 그러니까 스타틴을 미리 쓰는 사람들이 당뇨가 생겼을 때 당연히 혈관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혈관 질환, 당뇨병성 망막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나 이 당뇨발, 이 발이 인제 썩는 병들이죠. 요런 게 많게는 40% 에서 12% 까지 적어진다고 연구 결과로 되어 있고요. 어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자체도 줄어든다. 스타틴을 쓴 그룹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좀 보고 있을까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거 왜일까요? 아마노입니다, 당뇨. 아 네. 갑작스러운 식욕은 어 이게 인제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요걸 좀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요. 진짜 배고픈 거는 실제로 위가 비어서 배가 고픈 거고요. 그런 거는 밥 먹은 지 꽤 오래된 요런 거죠. 근데 요런 분들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 배가 고파지면서 강도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위가 비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되게 갑작스러운 허기를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배고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제 충동이죠. 식욕 충동 요런 개념이 되고요. 대개는 뭔가 이런 자극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뭐 먹방을 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향기 같은 걸 맡았거나 음식의 향기라든지 요런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런 것 때문에 갑자기 식욕이 땡기는 그런 식탐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런 걸 좀 한번 잘 파악해서 이걸 진짜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쪼끔 참아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혜 님이 항암제 아리미덱스를 먹고 있는데 리피토 먹어도 되나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고요. 네 인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스타틴을 먹으면 온몸이 아프다. 네. 근육병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요런 게 됐고요. 스타틴은 어 유럽에서도 부작용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 없다. 다 먹어라." 환자가 근육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근육 괴사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스타틴의 심혈관계 위험이 혜택이 압도하기 때문에 복용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근육 증상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 사실 거의 없다. 뭐 요런 게 있다. 요렇게 인제 유럽 심장학회에서 인제 발표했던 거고요. 그럼 진짜 없냐? 있어요. 스타틴 먹으면 근육 아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타틴을 못 먹는 이 스타틴 인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스타틴 불용성에 대한 가장 많은 원인이 근육 통증입니다. 실제로 근육 통증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은 사실 모든 세포에서 다 하는데 근육 세포가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짜 막 근력 운동 같은 걸 하면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계속 뭔가 활동을 하면 근육이 쪼끔씩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칠 때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 이 스타틴이 작동하기 때문에 근육에 가서 인제 스타틴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통증 같은 게 쪼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진단됐다고 약 드시면서 갑자기 안 하던 운동하시고 하면 요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초반에 인제 운동하라고는 잘 안 하고 약을 잘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스타틴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스타틴을 먹였을 때와 플라시보를 먹였을 때 이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에 통증이 생긴다는 걸 알고 먹으면 플라시보를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어도 근육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마음에 있고 절반은 몸에 있습니다. 네. 원인이 다 약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좀 먹고 몸이 막 아프다고 해도 약을 딱 끊지는 마시고 좀 먹어 보면 괜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면 병원에 다시 가셔서 피 검사를 하면 진짜 이게 근육이 죽어가면서 나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통증인지 고거 구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것 때문에 인제 약 끊는 비율은 약을 못 먹겠다 한 비율은 물론 스타틴이 쪼끔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통 때문에 밀가루 약도 끊는다. 그 비율이 거의 1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 고령의 아시안 여자에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쪼끔 스타틴 먹기는 힘든 건 맞고요. 근데 인제 스타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근육과 상관없는 근육에 작동하지 않는 약이 나옵니다. 요런 약이 나오면 이런 스타틴의 근육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제 굉장히 비싸겠죠. 네 스타틴만큼 싸게는 안 나옵니다. 지금도 PCSK9이 있는데 요게 어 거의 뭐 한 번에 한 2 0원 되든가 요걸 한 한 달에 2번을 맞아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스타틴 먹으면 한 3만 원인데 이거 맞으면 5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몇 번 맞으시던 분들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스타틴 저용량으로 먹고 요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롬페도이게치드 요것도 인제 이 요 HMG 코에이가 아니라 요 전에 간에만 작동하는 약이고 요것도 되게 효과가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나오면 '근육통이 없는 어 스타틴 계열의 약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인제 이 아까도 말했던 뭐 리피토가 좋냐 어 크레스토가 좋냐 이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가 중요하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냐 요게 인제 포인트가 되고요. 예전에는 어 스타틴이 인제 항상 초용량이고 최대까지 올리고 에제티미브를 써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인제 에제티미브를 좀 빨리 쓰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고 스타틴에 요런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혈액 응고도 줄이고 혈소판도 막 얘기를 했는데 이 PCSK9 유전자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인제 콜레스테롤이 태어날 때부터 낮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연구를 해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그냥 낮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작용 이런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쓴 사람보다 오히려 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 이 콜레스테롤이 낮은 이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가 낮더라. 그래 가지고 옛날과 달리 요새 어떤 스타틴을 쓰든 그냥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똑같이 좋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줄고요. 무조건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는 게 짱이다. 그래서 어떤 스타틴 뭐 어떤 약을 쓰든 간에 결과 LDL 콜레스테롤만 낮으면 된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또 많이 물어보는 콜레스테롤 약을 좀 끊어 보면 어떠냐 조절되는데 끊고 싶다. 지금 오늘도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요 인제 LDL 콜레스테롤 약 끊어 보면 어떨까? 스타틴을 끊는 원인, 스타틴을 끊는 원인이 부작용은 5.6% 밖에 안 돼요. 그냥 끊는 겁니다. 40%가 아더예요, 아더. 이유가 없이. 아니면 뭐 한 13% 정도가 인제 보험이 안 돼서 끊거나 뭐 필요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해서 끊는 게 한
23% 정도 되고 환자가 먹기 싫어하거나 뭐 요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한 40%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분들은 그냥 끊는다 스타틴을. 안 먹는다. 근데 문제는 이건 인제 국내에서 했던 연구인데 검진할 때마다 콜레스테롤이 요렇게 변화가 별로 없었던 그룹과 많이 변했던 그룹. 이게 인제 이렇게 많이 변하려면 약을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가 하신 분들이죠. 요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변하는 그룹이 사망률이 26%가 높고요. 어 심근경색이 8%, 풍이 11%가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꾸준히 먹어서 LDL 이 콜레스테롤 레벨의 변화가 없게 만드는 게 좋다. 그게 예방 효과가 더 좋다. 먹다 안 먹다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가 됐고요. 이 심근경색 환자에서 인제 스타틴을 쓴 그룹과 안 쓴 그룹이 있는데 스타틴을 새로 시작한 그룹이 재발이 가장 적어요. 재발이 가장 적은 거는 맞고요. 스타틴을 원래부터 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풍을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막고 스타틴을 쓴 사람이 원래 쓰다가도 맞은 거니까 이분들보다는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아예 스타틴을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 치료를 하고도 스타틴을 안 쓴 사람은 요렇게 된 요 정도인데 스타틴을 먹다가 끊은 사람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아예 안 쓴 사람보다도 스타틴을 먹다 끊으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스타틴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양을 같이 계속 먹어 줘야 됩니다. 같이 먹어 줘야 더 효과가 좋다. 먹다가 끊으면 안 먹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꼭 보여주는데 스타틴 쓰면 그냥 끝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먹어야 더 위험이 적다. 되고요. 뇌졸중 환자도 똑같아요. 뇌졸중 환자도 어 스타틴을 위드로럴 한 그룹과 위드로럴 하지 않은 그룹 비교해 보면 재발률이 거의 2 배, 어 초반은 거의 4 배, 3배 정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4.6배 증가하고 어 풍 같은 경우가 8.6배 증가하고 임팍 볼륨 이 얼마나 많이 뇌가 죽느냐 따지면 37cc가 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나 이 스타틴 먹다 끊으면 더 나빠진다. 그래서 먹을 거면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계속 먹는 게 좋다. 스타틴 먹을 거면 그냥 계속 먹는 게 좋다. 요게 인제 오늘 결론이고요. 또 질문 네. 스타틴을 먹다 끊으면 수치가 더 올라가나요?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가진 않지만 보여 드렸지만 먹다가 끊어서 이 스타틴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큰 변화, 출렁거리게 되면 오히려 더 심혈관계 위험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신현리 님이 총 콜레스테롤이 280 이고 LDL이 188 이어서 에제트만 먹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다. 네. 혈압 정상이고 당뇨 없지만 LDL 콜레스테롤 188 이면은 드시긴 해야죠. 드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에제트 때문에 두통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혈압은 좀 한번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풀레음 님이 일과성 허혈증으로 스타틴과 아스피린 6 년째 먹고 있는데 계속 먹어야 되느냐.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까 보여 드렸죠. 네. 스타틴 끊으면 이 스트로크 환자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스타틴 일 주일에 4번 먹어도 되나요? 네. 스타틴의 방광기가 대개 12 시간 안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저녁에 먹어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인제 하루 정도는 효과가 가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일 주일에 4번 먹으면 4번 먹는 날은 좀 낮게 되고 그다음 날은 높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먹는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 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반알로 매일 먹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인제 시간이 돼서 제 요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우리 내 몸의 닥터와 비욘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